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와 순천뿐 아니라 광양 지역에도 여순 사건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체계적인 조사는 진행되지가 않았는데요. 75년 만에 자료 분석과 현장 답사를 통해 여순 사건의 유적지를 새롭게 발굴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광양의 한 시골 마을. 지금은 평화로운 모습이지만 70여 년 전 여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주민 4명이 빨치산이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곳입니다. 가운데 큰아버지가 그리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일평생 우리가 지새운 곳이 있어. 우리가 큰아들이 큰 며느리라는 게. 민간인 희생 사실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올해 진행된 여순 사건 유적지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파악됐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자료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발굴한 광양 지역 여순 사건 유적지는 모두 20여 곳. 지난 2012년 광양 지역 호국 항쟁 사적 조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순 사건 유적지를 확인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사가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여순 사건 당시 미군이 촬영했던 유적지의 위성 사진을 확보하고 빨치산 주둔지 등을 새롭게 발굴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힙니다.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유적지 관련된 내용들 전체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이 가장 주된 의의라고 할 수 있고, 광양시는 이번에 발굴한 여순 사건 유적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주요 유적지에는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내판 설치라든지 체계적인 기록 관리와 함께 다크 투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사 기간이 짧고 사건이 발생한 지 70년 이상이 지난 탓에 일부 지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 발생 장소를 특정하지 못한 데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순 사건 사실 조사 과정에서 유적지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있어 지속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중단됐던 고흥 동강 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공사가 조만간 재개됩니다. 고흥군은 지난 2018년 업체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동강 특화 농공단지 공사와 관련해 주식회사 HK글로벌을 새로운 사업 시행자로 변경 지정했으며 오는 20일 기공식과 함께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 동강 특화 농공단지는 동강면 장덕리 일원 29만 8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308억 원을 투입해 농수산물과 식료품 가공업체만 입주할 수 있는 지역 특화 농공단지 조성 공사를 민간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다 자금난으로 중단됐습니다. 여수시가 안전한 배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배달 노동자 안전용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고용노동부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와 지역 내 230여 명의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시가 실시하는 별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헬멧과 블랙박스, 안전화 등 안전용품을 구입한 뒤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시는 이번 사업이 배달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안전의식 향상으로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납부거부들이 잇따라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고령의 피해자가 많은 만큼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회복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반공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곧바로 무죄 선고를 받은 신평옥 씨. 검찰이 불복하지 않아 여수 납북기 환어부 신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저희 선원들도 저와 같이 빨리 무죄를 좀 선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한으로 탈출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북한 구성원과의 회합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당연하다라며 형법 이론서에도 수록됐던 신 씨의 대법 판례. 북한으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는 이번 무죄 판결로 판례가 파기되면서 형법 이론서들도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에서 잘못을 인정하셨으니까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이 판례도 바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여수 탁성호 선원의 무죄 구형 등 전남 납부거부들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남도의회도 지원 조례를 활용한 기념 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특별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하지만 무죄 판결 이후 이들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선 또 다른 소송 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보상금 외에 국가로부터 받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일일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해안 지역의 경우 무죄 판결 20달이 지나도록 민사소송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하는 등 피해 보상에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적으로 납북 귀환 어부의 진실규명과 피해 회복을 돕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 그 과정을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때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우려가 많이 듭니다. 진실화해위원회 납부거부 직권조사 대상 982명 중 재심을 실제로 진행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단 15%.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을 독려하고 진정으로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시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준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 전남 개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을 찾는 선수단과 임원 등 방문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교통과 숙박 대책 등 전반적인 대회 준비 사항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요트와 야구 등 전국체전 5개 종목과 장애인체전 4개 종목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진남 야구장 등 노후 체육시설을 개보수하고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 등 문화행사도 기간에 맞춰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이 올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휴교 중인 학교 부지를 지역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합니다. 고흥군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휴교 중인 고흥 영주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해 2025년 말까지 모든 연령대가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늘봄센터와 평생교육시설, 다목적 체육시설 등을 갖춘 지역 복합 문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그동안 학교 복합시설에 대한 수요는 많았지만 마땅한 시설과 부지가 부족했다며 교육 당국과 협의해 효율적이고 특화된 시설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위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가로수도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갓바위 인근에 있는 인도입니다. 마지막 제초 작업이 언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인도 위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손으로 힘껏 잡아당기니 흙먼지와 함께 잡초가 뿌리채 뽑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인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풀로 뒤덮여 있습니다. 버스 터미널 앞 인도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평소 자주 이 길을 오가는 시민들은 불만을 쏟아냅니다. 맨날 걸어다니면서 보면은 좀 안 좋더라고요. 미관상도 안 좋고 좀 할 때 야무지게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 바퀴가 풀과 잡초에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퀴에 걸려서 사고 날 뻔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가로수도 마찬가지. 시민들은 가로수 밑을 지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걸려도 많이 떨어지고 꽃가루가 막 떨어지고 사람이 꽃가루 날아들고 그러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가로수에 통신선 등 각종 전선들이 얽혀 있어 보기에도 사고 위험이 커 보입니다. 체전도 10월달 13일 날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빨리빨리 제거를 해줘보고 항상 왔을 때 초하게 보이잖아. 도심 경관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목포시. 목포를 찾고 있는 관광객과 또 전국체전 참여를 위해 앞으로 목포를 방문할 선수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차량에 성인 남성 2명을 감금하고 쌍방 폭행을 강요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 6월부터 여수 자동차 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차량을 세워놓은 뒤 이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두 남성이 서로를 폭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 이 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7월 당시 해당 사건은 피해자들이 채무 문제로 서로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가스라이팅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의 한 업체에서 작업자가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여수의 한 방사선 활용 검사 업체에서 작업자 1명이 필름 교체 작업을 하다가 연간 선량 한도인 50mS를 넘어 방사선에 피폭됐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작업자의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안위는 피폭자 보호 조치가 충분했는지와 방사선원 회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약 250년 전 구례 문화 유씨 가문은 어려운 이웃들이 마음껏 쌀을 가져갈 수 있도록 사랑채에 뒤줄을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웃을 향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주 빛가람동에서 공유 냉장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노인들이 많게는 하루 100명 이상 찾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주 빛가람동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주민 카페로 쓰던 건물 1층에 공유 냉장고가 마련됐습니다. 이웃과 나누고 싶은 음식은 넣어두고 원하는 음식은 꺼내가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냉장고와 선반에는 다양한 식료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에 물품 1개를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데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 방문객이 끊이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이 좋지요. 골고루 갖다 먹습니다. 예, 매주 틀리게. 수급자가 많이 사는 동네에 냉장고를 설치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합니다. 환자분들, 또 아주 곤란하신 분들, 노인분들이 많이 오셔요. 쌀, 라면, 이 도시락, 반찬 이런 한 끼니 먹는 거. 나주 빛가람동 공유 냉장고는 2021년 첫 운영을 시작했는데 수요가 늘면서 지난 5월부터는 업체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식당과 마트, 기업 등 18곳이 참여하고 주 1회 등 주기적으로 후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2호 점은 또 행정복지센터 민원인들 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고요. 업체가 늘어나다 보면 3호점, 4호점까지 더 확대되지 않을까. 공유 냉장고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온정을 나누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전남도가 김장용 배추 적정 생산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대체 장목 전환을 비롯해 절임 배추와 김치 판촉 등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배추 대체 장목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의 일부인 헥타르당 4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 한도는 농가당 2헥타르입니다. 또 배추 소비 촉진을 위해 인터넷 쇼핑몰인 남도장터와 주산지 시군 쇼핑몰에서 절임 배추와 김치 속 결합 상품 등을 할인해 판매할 예정입니다.